추월지 뭐, 추월의 뭐, 가을의 목입니다. 기점, 철양, 형점, 조패입니다. 기점, 철양, 형점, 조패. 이게 합치면 형기라고도 볼 수 있고, 기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제가 말했던 1강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첫 문장은 대개 최상, 최성, 형질, 형기, 기상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가을의 목은 기는 점점점점점점 처량해져요. 기는 점점점점 처량해지고 형은 점점점점 조폐해집니다. 예, 조폐해집니다. 말라진다는 얘기죠. 잎이 떨어지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조폐. 어, 조폐. 잎이 떨어지고 시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조폐. 예. 이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점, 철양, 형점, 조폐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초추지시죠? 초추지시. 그러니까 신호를 얘기합니다. 7월달 얘기해요. 7월에는 화기미제입니다. 화기미제, 여름의 기운이 바로 똑같습니다. 인월달이 겨울의 추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 얘기나 7월달에 여름의 더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밝힌 내용이 일종의 예기월령, 그 다음에 뭐 여시춘추 12기, 뭐 휘남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을 밝힌 것에 대한 용어라면 용어, 명칭이라면 명칭, 그게 있으니 찾아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기미제, 화의 기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는 not yet입니다. not.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유자나 똑같습니다. 유효여한 일이죠. 아직도 여한이 남아있다. 1월달 얘기입니다. 초춘에서 유효여한, 상유여한 아직도 여한이 남아있다 이거하고 7월달에 화기미제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려니까 우희 더욱히 좋아한다. 수토의 상자입니다. 더욱더 좋아한다. 그러려니까 더욱더 화기가 미제됐으니까 그죠? 수토의 상자를 좋아한다. 우선 수입니다. 우선은 수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 궁통보감의 논리상 수를 쓰면 반드시 토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 논리를 토국수 논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궁통보감은 수를 쓰면 반드시 토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왜? 수를 어떤 형태로 쓰든지 간에 물을 가둬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흘려야 되는 맛도 있지만은, 자, 물은 흘려야 돼요. 첫째, 흘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흘려야 돼요. 그런데 또 쓰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두어야 됩니다. 가두어야 쓰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통보감의 논리예요. 수를 쓰면 반드시 토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수를 쓰면 반드시 토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궁통보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수를 쓰고 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토의 상자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살인 상생을 얘기해요. 신금에 있는 살인 상생. 그죠? 신금에 있는 살인 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토의 상자 이거 요 핵심입니다. 수토의 상자. 궁통보감의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통보감에서는 수를 쓰면 토는 자동으로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 중추주령 이거는 유월을 얘기합니다. 과이성실 그러죠? 과이성실 여기 화기미제도 상황 논리고 시절 논리, 계절 논리입니다. 원령 논리예요. 과이성실 이거 하나, 욕득, 강금이 수삭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가을에는 뭘 써야 되냐면 과이성실이에요. 과일이 이미 성실해져. 성실이라는 얘기는 옹골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꽉 찾았다는 뜻이에요. 성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때는 병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름의 병화는 의미가 없고, 지금 뭐 가을, 야, 우리 한국 뭐 나이로 그 계절로 한 9월쯤 되면 그 왠지 모르게 그 그냥 청량한 가을 하늘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뜨겁진 않습니다. 얼굴도 안 타요. 한나절을 야유 활동을 해도 안 탑니다. 봄에는 얼굴이 타는데 가을에는 얼굴이 안 타요. 어, 그런 햇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햇빛이 있어야 돼. 그걸 정화라고 그래요. 그건 병하고 속성이 다릅니다. 그건 정화라고 그래요. 과일이 성실을 하면 정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중추지령, 그것은 목이 성실, 목이 성실 이 안에 사실은 정화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정화가 있어야 과일이 익어나가는 겁니다. 옹굴차적이 꽉꽉 차집니다. 그래서 꽉꽉 차져서 동글동글해집니다. 이게 막 정화의 에너지로 막 꽉꽉 안을 채우니까 이게 동그라지는 겁니다. 가을의 모든 과일은 알이 꽉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해져요. 정화가 있으면. 그래서 정화가 있으면 바로 그걸로 욕, 득, 강금이 수상입니다. 강금이 돼야 됩니다. 강금. 강금이란 얘기는 칼에 날이 섰다는 뜻이에요. 화급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성실히 화로 쓰이고 득, 강금이 수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론 앞부분에 득금이죠. 경신, 필리, 득금이죠죠. 사목 득금이죠. 그 문장을 똑같이 옮겨놓은 겁니다. 득금 대신에 득강금, 이조 대신에 수삭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경금, 강금은 날이 산, 금이 날이 설라면 화급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경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금. 그래서 중추절은 가을철은 가을 시령, 중추의 시령에는 과일이 이미 실해졌으니 정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에 대한 자연 생태주의 관점에서 해서, 그 다음에 오행 상생 상극에 대한 해석, 십간의 배합에 대한 해석이 다 있습니다. 이 말 안에. 이걸 못 깨우치면 궁통보감은 한 줄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왜? 궁통보감은 설명한질라 짧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요걸.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해석, 번역, 그렇죠? 이 번역의 문명학적인, 명운적인, 음, 그런 의미까지 실증 통변까지 다 한 문장 안에 다 있으니 그 삼위일체죠. 문장, 번역, 통변 이 세 개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공통보감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해 놓으면 중추의 계절에는 과일이 이미 성실해져 이미 실해졌고 욕득 강금을 얻어서 수삭도육을 바란다. 이렇게 번역하고 딱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한 줄자도 나갈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화경금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오행 상생 상극에 대한 내용이 있고 사실은 통변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정화가 있으면 이 사람이 싫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득금이죠. 거기에 강금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삭이 됐다는 뜻입니다. 수삭이 돼가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져가지고 이미 대기의 큰 그릇의 인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아시겠죠? 이 말 안에 이미 그 통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강 후 후르수성. 이미 상강이 됐다는 얘기는 9월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9월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9월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9월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9월이 이미 되면 이미 수는 진기가 됩니다. 진기. 이미 수는 진기가 돼요. 진기.
예, 진기가 있고 퇴기가 있어요. 진기가 있고 퇴기가 있는데 이미 수는 9월이 되면 이미 추분이 지나면 진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와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수성되면 안 됩니다. 수가 왕성해지면 안 돼요. 어, 그러죠. 수가 왕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수 기운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미 수 기운이 왔다는 얘기는 뭐죠? 수와 기제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수기운이 왔다는 얘기는 수와 기제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수기운이 왔으니까 이미 화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화를. 그러죠? 네. 수가 왕성하면 목이 뜬다, 표류한다, 뜬다 얘기죠. 어, 목이 뜬다, 표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기운이 왔다는 얘기는 화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수와 기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가 성을까 싶죠? 그러니까 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를 쓰는 거예요. 토를 쓰는 겁니다. 수가 왕성하니까 토를 써야 토국수해서 목이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한로절 우희화염, 한로절은 또한 우희화염. 아직도 또한 화의 염상을 화가 타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화염증 목실, 화가 타오르면 목이 실해진다. 이 말은 화염증 목실은 과이성실 여기에 과이성실하고 연결된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8월 지나서 한로가 되면 8월 지나서 9월 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월 초가 되면 양력으로 9월이 지나서 10월 초가 되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모기성실과 화염즉 목실 이것은 같은 연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화가 염상하면 화가 타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뜻입니다. 그러면 목이 이미 실해진다 뜻입니다. 목이 실해진다. 꽉꽉 찬다 뜻입니다. 목다유 다재짐이 그렇죠. 목다유 다재짐이 토후부 자임짐이 뭐냐면 갑자기 목과 토를 별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금왕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금왕절을 만났어요. 목이 금왕절이면 모강 금왕 목쇠입니다. 금왕 목쇠예요. 금은 왕이고 목은 휴수사는 겁니다. 목은 사죠 사. 목은 계절한테 무자비하게 극당하니까 금왕 항상 그 계절 자기 계절 당령의 계절을 왕이라고 넣는 겁니다. 금왕절이죠. 금왕절에 목이 사는 겁니다. 그만 목사가 되니 유다재짐이 뭐냐면 목이 많으면 비건급이 많다는 뜻이에요. 비겁조신이 돼야 된다 뜻입니다. 이런 때는 비겁조신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근이 필요한데 근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겁조신, 비겁이 본신을 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겁이 본신을 도와야 된다. 비겁이 본신을 비겁조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겁조신, 비겁이 본신을 돕니다. 쉽습니다. 내용. 공통보감은 이 돌아가는 내용만 조금 이해만 하면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육치는 이래. 예절의 변명거리로 설명할 거리가 많은데 오행은 있냐 없냐 간단하게 있냐 없냐 맞냐 적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알면 끝나는 겁니다. 알면 끝납니다. 모를 때는 요 메커니즘, 이 흘러가는 것을 모를 때는 이 말처럼 답답한 게 없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치는 알아도 변명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사유도 많고 사연도 많고 뭐 이래저래 변칙도 많고 변수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이 자연 생태주의 하면 이게 이 군통부감 이 원령학문은 그냥 있는 거 있으면 되고요. 그냥 있다 없다로 보시면 됩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다유 다재짐이 목다유 목이 많으면 비겁 조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이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 이 제목이란 얘기입니다. 이 제목이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 토가 후하다는 얘기는 뭐죠? 토후
토후, 무 자임진행이다. 토가 후하면, 그죠? 토후. 토가 후하면, 토가 후중하면 수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월이나 뭐 무토 뭐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후중하면 자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일종의 죄다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왕절에 신유술이죠. 금왕절에 토를 얘기하는 거니까 금왕절에 토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토가 후하다는 얘기는 지금 지지의 금왕 신유술월이잖아요. 지지의 신유술월은 일종의 매근지철이라고 그래요. 목은 특히 활목은 물론 뭐 금왕절에 목은 사목이지만은 일단 목은 매근지철. 매근지철이요? 네. 매근지철입니다. 매근지철. 뿌리를 묻는 철입니다. 뿌리를 묻는 철을 꺼린다고 돼 있어요. 꺼린다. 매근지철. 뿌리를 묻는 철. 지지에서 뿌리를 만나면, 지지에서 금을 많이 만나면 꺼린다고 됐습니다. 뿌리가 잘리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다신약으로도 해서 토가 후하니까, 후중하니까 제다신약 개념으로도 할 수도 있고, 매근지철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금왕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왕절. 토가 후중하면 자임할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없다.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뭐 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쭉 흘러가는 모습만 보시면 됩니다. 초추, 중추, 일종의 말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추, 중추, 말추 이렇게 돼 있는데 흘러가는 것이 됐습니다. 여기 화기가 미제니까 화기가 미제죠. 화기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수를 쓸 때는 토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공통방음 논리예요. 과일이 이미 8월, 9월이 되면 과일이 이미 성실해져요. 성실해지려면 정화의 복사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절을 얘기한 겁니다. 이 시절을 얘기해요. 지금이 양력 9월 말쯤입니다. 예. 복사일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국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정화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격은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금은 원령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령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게 투간까지 했다. 강금을 얻었다. 그래서 정화 경금으로 넘어가는 순간 상의 상격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 층차적으로 선명 후용이 쭉쭉 갖춰졌다는 얘기는 격이 상격으로 갈수록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강 후가 먼저 하는데 한로절부터 먼저 해도 됩니다. 한로절은 바로 중추에 이어서니까 화염을 필요로 하고 상강 후 이제 9월 이제 말쯤으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양력으로 10월 말이죠. 쯤으로 가면 목기운, 수기운이 여기까지 가까워지니 수기운이 있는 수기운을 얘기하는 순간 수화 기제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게 공통보감의 논리예요. 수화 기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화도 필요로 하고 수기운이 또 많아지는 거죠. 왕성해지는 거죠. 수황절로 가니까 그러니까 토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보감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호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